근데 요만한 것들은 저도 있어봐서 알지만 짜도 안 나오잖아요. 여드름이라고 하기에는. 왜 짜면 나와야 되죠? 그 좁쌀 여드름을 치료할 때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선호하는 이유는 얘가 딱지가 생겨서 없애지면 그렇게 크게 주변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없앨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가는 거죠. 원장님, 오늘은 제가 요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 봐주세요. 이거 요철 맞죠? 피부의 요철이라고 표현하는 건 아마 그냥 없어야 되는데 뭔가 튀어나온 뭔가를 얘기하는 거겠죠.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튀어나온 걸 요철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정체가 뭔가 이거는 이제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상세하게 봤을 때 저는 이런 모양이면 여드름을 먼저 의심할 것 같아요. 작가님은 요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사진처럼 볼록볼록 엄청 작게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여드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드름 막 코 이런 데 갑자기 이따만한 게 빡 이렇게 중요한 날 전에 빡 이렇게 올라오는 게 여드름 아닌가요? 근데 여드름은 좁쌀 여드름을 사실 여드름이라고 불러야 돼요. 작게 생긴 게 사실 여드름의 시작인 거고 여기서 세균이 늘어나서 염증이 생기는 것도 있고 안 생기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생길 수도 있고 이게 세균의 증식이 광범위하게 깊게 들어가면 당연히 염증이 깊고 크게 생길 거고 그 단계의 차이인 거지 사실 여드름의 실체는 좁쌀 여드름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보여드린 사진은 요철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드름이다. 그냥 이제 흔히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으니까 이걸 요철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비립종도 그렇게 보이는데 약간은 여드름하고 양상이 조금 다르죠. 비슷해 보이는데 비립종의 경우는 분포나 그리고 생긴 양상 얼마나 지속되는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편평사마귀도 요철처럼 느껴질 수 있을 거고 얼굴에 생길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여러 가지 양성 종양 종류들도 있고 피지샘 증식증 같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요철이라고 부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비립종이나 편평사마귀 이런 것도 염증이 더 많아져서 여드름처럼 발전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걔는 이제 완전 종류가 다르죠. 비립종, 편평사마귀는 뭐 원인도 다 다르고 양상도 다르고 여드름이라는 현상은 원래 이 뚫려 있는 모공이 갑자기 막히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막히면 안에 산소가 없어지면서 산소가 없을 때 잘 자라는 그 여드름균들이 피부 안에서 증식을 하니까 걔네들이 말썽을 일으켜서 염증이 생기는 건데 비립종은 피부가 말려 들어가 생겨요. 피부가 말려 들어가서 얘가 주머니 모양으로 된 현상이고 얘는 상당히 뭐 그냥 저절로 없어지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염증을 유발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 편평사마귀는 아주 얕게 바이러스 감염이 된 거죠. 상처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증식하면서 덩어리를 이룬 걸 편평사마귀라고 하니까 얘는 뭐 염증이랑은 좀 별개의 상황인 거죠. 그 좁쌀 여드름은 왜 생기는 거예요? 피지 분비가 증가하고 각질이 모공 안에서 서로 뒤섞이면서 얘가 단단한 덩어리를 이뤄서 구멍을 막아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피지 분비가 늘어나서 얘가 크기가 커지면 피부에 좀 파묻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좁쌀 여드름이 되는 거죠. 근데 요만한 것들은 저도 있어봐서 알지만 짜도 안 나오잖아요. 여드름이라고 하기에는. 왜 짜면 나와야 되죠? 그게 여드름 아닌가요? 물론 여드름은 그러니까 알갱이가 들어있어요. 면포라고 해요. 면포라는 알갱이가 모공을 막아서 시작을 하죠. 피지 분비하고 각질이 서로 뭉쳐지면 이런 면포라는 게 생성이 돼요. 그게 피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좁쌀 여드름이라고 부르고 이게 여드름의 시작이에요. 근데 튀어나온 게 있다고 다 여드름인 거는 당연히 아닙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세균이 늘어나고 염증이 생기면 얘가 좀 빨갛게 부어오르고 아프고 그렇게 되겠죠. 진행을 하는 거예요. 막혀서 염증이 생기는 걸로 진행하는 게 여드름인 건데 막히지 않고도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걸 전부 다 여드름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냥 염증이 생겨 있는 거죠. 모낭염일 수도 있고 주사 피부염에서도 생기고 그냥 염증이 생기기도 해요. 여러 가지 경로로. 짜서 꼭 나와야 된다는 보장은 애초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드름일 때 나오는데 빨개진 상태까지 가면 이게 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면포라는 게 같이 있는지를 보고 아 얘도 그러면 여드름에서 왔겠구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편평사막이나 비립종, 뭐 피지샘 증식증, 좁쌀 여드름 이런 걸 없애고 싶어서 피부과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치료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립종도 그렇고 편평사막에도 그렇고 피지샘 증식증은 조금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그냥 레이저 써서 그 지지는 레이저로 지져서 없애요. 비립종의 경우는 생기는 원인부터 좀 따져봐야 돼요. 피부가 약한 곳에 많이 이런 마찰이 가해지는 곳에 잘 생겨요. 그래서 눈 주변에 잘 생깁니다. 눈을 많이 비비거나 세안할 때 너무 많이 문지르거나. 비립종은 일단 생기면 그것도 레이저로 해결하는 거죠. 레이저로 제거하고 안에 있는 알갱이 빼내고 그렇게 해서 없애는 방식을 쓰는 거고, 피지샘 증식증은 레이저로 100% 다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완벽하게 없애기가 어려워서. 그때는 이제 여드름약을 쓰기도 해요. 여드름약이 피지 분비 자체를 좀 줄여주는데 피지샘 증식증 자체를 조금 쪼그라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뭐 여드름약을 쓰기도 하고. 뭐 아쿠아필 뭐 이런 것도 많이들 그렇죠.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쿠아필을 저도 하는데 이걸로 뭐 여드름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사실 약한 필링으로 봐요. 아까 얘기한 미세 면포를 조금 줄여주는 정도. 필링 자체로 치료 효과를 내려고 억지로 뭐 더 세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뭐 조금 더 강하게 뭐 하이드라 페이셜 같이 조금 더 좀 강한 강도의 필링제를 자극을 좀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이거를 뭐 여드름 치료를 위해서 적용을 한다, 이건 조금 저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필링이란 방법은 좀 즉각적으로 피부가 매끈해지는 효과가 더 우세해요. 여드름을 치료하는 효과보다는. 그렇다고 봅니다. 혹시 원장님께서 권하시는 시술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좁쌀 여드름을 치료할 때 이런 방식에 대한 명확한 이름이 있지는 않은데, 얘기를 하자면 단일침 고주파 치료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포텐자라는 장비에서 그 방식을 쓰고 있고, 좀 많이 대중적으로 유명한 장비는 아그네스라는 장비가 있어요. 바늘로 면포 있는 부분을 찌른 다음에 이제 전류가 흐르는 방식이죠. 해서 얘를 찌릿하고 얘를 태워버리면 얘가 이제 튀어나오기도 하고, 면포가 아니면 딱지가 돼서 배출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드름 자체, 좁쌀 여드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짜지 않고 하는 방법을 저는 좀 선호하는 편이고, 그러다 안 되면 이제 레이저로 구멍 내가지고 직접 짜기도 하고. 이제 여드름의 해결책은 약을 먹어서 얘를 그냥 그 약의 효과로 다 날려버리거나 아니면 일일이 짜주거나 파괴해서 제거하거나 이런 방식을 써야겠죠. 흉이 남진 않나요? 흉이 남을 수도 있죠. 얘를 아무 문제 없이 감쪽같이 제거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단일침 고주파 방식을 좀 최근에 선호하는 이유는, 얘가 딱지가 생겨서 없애지면 그렇게 크게 주변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없앨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가는 거죠. 피부과까지 가기 너무 심란한데 집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압출을 뭐 집에서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꼭 병원에 와서 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일단 첫 번째는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구별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염증이 없는 단계에서 크게 자극을 주지 않고 얘를 빼내면 좋겠지만, 깨끗한 소독된 침으로 구멍을 내서 짜고 하는 걸 내가 혼자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염증이 없을 때는 그럴 위험성이 좀 줄어드는데, 빨갛게 염증이 생긴 애를 눌러가지고 짜면 피부가 잘못 짜면 찢어지겠죠. 염증이 있을 때 상처가 나면 흉터가 생길 확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드름일 때 여드름 흉터라는 게 잘 생기는 거죠. 집에서 짜면 그럴 위험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흉터를 만들고 싶으면 짜시라고 합니다. 집에서. 그냥 손을 안 대는 게 답이네요. 그렇죠. 손은 안 대는 게 답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요철은 하나의 그냥 현상이고, 그 안에는 뭐 비립종이나 뭐 어쩌고 저쩌고가 있고 좁쌀 여드름이 있는 거군요. 좁쌀 여드름이 커질 수도 있고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화장이 다 문제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랬던 사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자기가 여드름 피부가 아닌데 요즘에 여드름이 생긴다. 사실 여드름 피부면 이미 옛날에 여드름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피지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그 문제가 없었으니까 지금 여드름이 생기는 거예요. 구멍이 아직 작은 상태니까 아직 막힐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럴 때 화장품 같은 게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정말 집 가서 스킨케어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화장품도 좀 막막하지만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 연예인도 여드름이 생긴다. 좀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화장을 뭐 직업적으로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군요. 오늘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